선생님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저희 집안 사정과 이것 때문에 생계를 빨리 뛰어들어야 돼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혹시 자녀분한테 이기훈 선생님 아냐고 그러면 제가 인기 진짜 많거든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일하고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내려는 거는 친구들한테 좋은 영향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입시 전략인데 사실 입시 내용이 어마무시하게 방대해서 저도 항상 매년 고민이거든요. 어디까지 설명해 드려야 되나 싶은데 항상 그래서 목표를 가장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일단 저희가 영어 학원이다 보니까 영어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외의 정보들은 사실 요즘 어머니들께서 유튜브 찾으면 다 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학교 가면 다 OT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머니들이 고교 학점제 내용이 궁금하신 게 아니잖아요. 고교 학점제를 대비해서 우리 애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수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통합형, 융합형을 이제 슬로건으로 냈어요, 교육부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선택 과목이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다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국어 과목만 해도 선택 과목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다 통합. 그다음에 수학도 선택 과목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첫째 자녀분 있으면 아마 그 시간표 짜기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통합. 그다음에 영어는 절대평가 똑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그 통합 사회 통합과학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애기는 의대 갈 건데 이과인데라고 해도 통합 사회를 응시하셔야 돼요. 우리 애기는 문과인데라고 하셔도 통합과학. 그러니까 두 과목을 다 하셔야 돼요. 뭐냐? 아까 통합형, 융합형이라고 했었잖아요. 문이과를 통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 제가 오늘 수요를 살짝 했거든요. 아이들한테 물어봤는데 자, 융합형은 맞긴 하지만 이과 친구들은 수능은 이어갔고 근데 내신은 이과 친구들, 문과 친구들 선택 과목이 쫙 갈렸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통 다 합쳐졌어요. 근데 이제 영어는 뭐 큰 변화 없습니다. 절대평가입니다. 수능은 절대평가인데 내신은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수능은 절대평가인데 이제 이게 고민이신 거잖아요. 절대평가인데 그럼 영어 굳이 해야 되나? 이거예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공통됐다. 그래서 우리 애기 문과인데 과학도 공부해야 된다. 우리 애기 이과인데 문과 과목 공부해야 된다. 수능은요? 수능은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별로 상관없으실 거예요. 직업탐구는 특성화고. 그래서 그냥 요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과목이 되게 단순화됐어요. 그 다음에 내신은 어떻게 되느냐? 고교학점제로 되면서 사실은 고교학점제 처음 도입했을 때요. 이거는 없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면 대학에서는 어떻게 뽑냐? 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보완책으로 들어간 게 5등급제인 거예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고요. 10월 달에 혹시 되게 핫했던 다큐멘터리인데 EBS에서 했던 공부부란 시리즈 보셨어요? 거기에서 이 고교학점제를 다뤘어요. 뭐가 문제였냐면 오히려 고교학점제 약간 단점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초점을 맞췄는데 5등급제로 바뀌고요. 이 상대평가가 1학년에만 뭐냐? 그럼 나 고등학교 올라가서 1학년 안에 내 모든 걸 다 걸어야 되냐? 불안하다. 그래서 이제 뭐 자퇴 러쉬도 생기고 이랬다라고 해서 조금 고교학점제를 약간 비판하는 듯한 거거든요. 그래서 왜 문제냐면 과거에 9등급제였으면 자 1등급이 4%거든요. 그다음에 2등급은 11%거든요. 근데 지금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이 10%라는 말은 이제 9등급제 때 2등급까지 친구들이 다 1등급으로 된 거죠. 그래서 원래 9등급제일 때는 흔히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내신의 마지노선이 한 2점 후반대, 잘하면 3점 초반대. 완전 세특 잘한 친구들. 근데 이제 그게 1등급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2등급만 받아도 사실 9등급대로 치면 3, 4등급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어떡하냐, 너무 불안하다 라는 게 그 다큐멘터리 요지였어요. 그러면 1학년 때는 상대평가로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평가도 같이 기입이 돼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우리 중학교 때는 왜 성취도 평가에서 ABC 알파벳 나오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 절대평가를 또 보완하기 위해 혹시 표준편차라는 개념 아시나요? 그 표준편차 같은 그 분위 안에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 이 성취도 100분위를 또 넣었어요. 이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상대평가랑 절대평가를 같이 기입을 해요. 1학년 때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어렵죠. 융합 선택 과목이라고 되는데 융합 선택 과목은 또 이것도 쉽게 말씀드리면 2, 3학년 때 친구들이 선택을 해요. 1학년까지는 공통 과목의 필수예요. 그거는 상대평가로 나와요. 근데 이런 융합 선택, 내가 선택한 거, 고교학점들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잖아. 내가 듣고 싶은 과목. 그렇게 선택한 거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대신 이건 절대평가로 나오는데 학교에서, 대학교 입장에서는 그럼 누가 우수한 학생인지 모르잖아요.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 절대평가 옆에 A 등급이 총 몇 명이 들어왔대. 이런 거를 기입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입시 강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만들고 그냥 대학에 던진 상태예요, 지금. 그럼 대학에서는 지금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좋은 학생 빼내려고. 그래서 그나마 상대평가를 낸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고교학점제는 넣었는데 대학에서는 어떻게 뽑아야 될지 아직 준비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완하려고 상대평가를 근데 안타깝게도 1학년 때까지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지금 모든 걸 다 내던져야 된다.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제 성적표가 아마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점수 넣어주시고 이 보통 교과가 1학년 과목들이에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예요. 학교에서 정해서 줄 거예요. 이거는 성취도와 석자등, 그러니까 상대평가인 거죠. 근데 이게 5등급 1학년 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표준편차 대체 개념이 성취도별 분포 비율. A등급에는 몇 명이 들어왔대, B등급에는 몇 명이 들어왔대 하면서 이제 대학에서는 그러면 이게 시험이 너무 쉬웠던 건 아닌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부, 과학, 융합, 선택 이게 2, 3학년 과목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선택하는 거. 이 정도면 조금 아시겠죠? 감이 오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지선다형은 가급적 지향. 근데 사실 제가 올해 고교학점제가 처음이신 거 아시죠? 25년부터 전국적으로 겪게 된 건 처음인데 제가 수업을 하고 애들 시험지를 봤을 때 주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의외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도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주관식은 제가 예상했던 3차 시점 이렇게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배율이.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심지어 어떤 학교는 아예 주관식이 없었어요. 없었고. 그다음에 서술형 평가 확대했는데 이것도 제가 할 말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건 오프 더 레코드라서 좀 이따가 한꺼번에 썰을 풀어드릴게요. 일단 정부에서 내린 이 방향성은 요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 현실, 지금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제가 피부로 느끼거나 학생들이 느끼는 거는 사실 그 전년도하고 크게 차이가 없죠. 아직. 요거는 아까 설명해드린 거라서 넘겨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고교평가가 어쩌고 저쩌고 수능이 절대평가 어쩌고 해서 영어 어떡하냐고 이거잖아요. 처음에는 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 혹시 수능 영어 1등급 비율 아시나요? 추정이에요. 3.8 정도? 어제까지 제가 언론 다 확인했을 때는 3.8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3.8 아니면 4% 되면 거의 1등급 비율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절대평가라는 이름이 프레임이 씌워진 게 그럼 영어는 너무 쉽다 안 해도 된다. 또 실제로 친구들이 영어 공부를 안 해서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는 안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친구들이 영어를 안 해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장님이 들으시면 되는데 상위권 친구들은 그냥 영어 상위권 친구들은 저는 그냥 주 1회라도 제가 그냥 유지해라 해요. 그냥 그 정도만 유지해라. 뭐 완전히 놓으면 안 되고. 왜냐면 영어는 아시겠지만 단어가 다거든요. 특히 수능은 문법 문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여기 와서 단어라도 봐라.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쉽지는 않다.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저는 지금 기회가 있다는 친구들이 중위권 친구들. 그 친구들은 어쨌든 영어 안 놓고 할 거거든요. 보험으로도 들어야 되니까. 열심히 해라. 그래서 대박난 친구도 있어요, 이번에. 진짜 영어 안 됐던 친구인데 마지막에 1등급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와줘. 어머니들도 고3 때 그렇게 유지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수능 경우예요, 수능. 그다음에 내신은요.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문 변형이 많이 돼요. 고등학교 올라오면. 근데 특히 뭐가 많이 변형이 되냐면 어휘가 많이 변형이 돼요. 그래서 평소에 영어 단어를 얼마나 많이 외우느냐, 그다음에 평소에 얼마나 영어 독해 실력이 있느냐가 사실 많이 좌지우지돼요. 그래서 이과 친구들 내신 때만 수업 들을래요? 라는 친구 있는데 그냥 평소에라도 계속 영어 단어를 외웠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가 정규 수업 안 온다는 거 꼬셔가지고 듣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저번 주에 단어장에서 봤던 그 단어가 중간고사 때 나왔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단어를 많이 외워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주관식이 확대된다, 수행평가가 확대된다 하면서 요것도 조금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근데 주관식은 제가 좀 이따가 학교별 문제 유형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친구들이 독해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장을 직접 써야 되니까 문법과 어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 한 짧은 단시간 안에 확 늘기는 좀 힘든 부분이라서 반복되는 감이 없긴 하지만 평소에 영어 단어를 진짜 많이 외우셔야 돼요. 그다음에 자 왼쪽이 중학교 3학년 시험인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문이 긴 편인 것 같아요. 이것도 좀 긴 편인데 고등부 올라오면 요만큼 돼요. 네, 요거를 아주 짧은 시간, 그리고 왜 한 지문 두 문항, 그다음에 한 지문 객관식, 주관식 같이 있는 문항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그다음에 많은 단어를 응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지문이 친구들이 올라오면 진짜 헉 놀래요. 아시죠? 중등부에서 고등부 올라오면 영어도 그렇지만 수학도 갑자기 난이도가 뛰잖아요. 근데 영어도 굉장히 많이 뛰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저희 지금 제가 못 다루는 비공식적인 썰들은 좀 이따가 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학원 교육 시스템을 그러면 설명해드릴게요. 언어는 여러 가지가 다 돼야 되잖아요. 특히 아까 주관식은 독해, 문법, 단어 다 돼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수능, 리스닝까지 해서 저희가 5과목을 다 수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계속 내신 수능만 전문으로 해왔고요. 자, 여기 첫 번째 문장이 납득이 되실까요? 이게 왜냐면 친구들 시험 범위가 좀 알려드릴 텐데 다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저 내신이 망했어요. 저 수능 공부할 거야 라고 해서 내신 수업 안 듣는 친구들은 이걸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백석고는 다 모의고사 질문이에요. 그다음에 백신고도 다 모의고사. 옛날에는 약간 이런 학교 있었어요. 소설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이디엄 들어가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특히 작년은 다 모의고사였어요. 또 수능 수업이 곧 내신 수업, 내신 수업이 수능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험지에서도요, 교과서는 되게 진짜 비중이 훨씬 적어졌고요. 주관식 뭐 한 문제 정도? 주관식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거의 모의고사. 그다음에 이제 조교진하고 아까 저랑 원장님이랑 그다음에 저랑 이렇게 수업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조교 선생님들이 많이 도움이 되셔요.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는 와서 못할 말들 있잖아요. 전교생들한테 가서 많이 말하고 연애 얘기도 하고 이런 거 같더라고요. 너한테는 안 하고? 제가 말하면 이제 어머니들한테 귀에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상담.
고등부는 근데 웬만하면 저희가 좀 신청제로 그래서 어머니께서 먼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다음에 정원은 14명이고요. 필요한 내용만 빨리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저희도 다 단톡방 있어요. 거기에서 숙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싫어하는 학생 1대1 개별 상담 있고요. 그다음에 조교 선생님께서 제시나 출결 관리 다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는 모든 영역이 다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서요. 저희는 진짜 다 모든 영역 해드리고 있어요. 특히 라이팅은 문법하고 독해가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라이팅 수업 때는 뭘 하냐면 직접 본인이 써보는 연습을 많이 해요. 그게 조금 문법하고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는 주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주 1회 와서 시간 딱 재고요. 근데 독해 파트밖에 못 해가지고 그냥 학년이 섞여가지고 독해 파트 딱 시간 재서 50분 재고 그다음에 틀린 거 첨삭하고 그다음에 단어 시험까지 보셔야 돼요. 모의고사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 영역씩 한 개씩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독해 숙제예요. 해석 쓰기, 요약 쓰기인데 요즘은 추세가 1학년까지만 해석 쓰기를 저희가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2, 3학년은 워낙 학습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요약 쓰기로 저희가 변경시켰어요. 수업 시간에 저희가 돌아가면서 시켜요. 그다음에 문법은 능동 수업이 뭐냐면 혹시 저희 수업 어떻게 하시는지 자녀분들한테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계속 시켜요. 계속 시켜요. 예를 들어서 한교야 A의 1번이 왜 답이 그거니? 그럼 답을 못하면 이제 한 대 맞고 그 다음에 2번은 왜 답이 B니? 그 다음에 쪽지 시험 항상 보고 문법은 제가 아무리 설명해봤자 본인들이 안 배우면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 오시면 애들이 말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라이팅은 내신, 서술형, 그 다음에 요즘 수행평가에도 많이 도움된다고 하거든요, 친구들이. 그래서 많이 쓰는 연습을 하고 있고요. 에세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한 줄, 두 줄 문장 쓰는 건데 그 수행평가 때 이게 도움이 되니 이 정도로만 해도 괜찮니? 내가 더 도와주고 싶은데 이 정도만 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수행평가 걱정이 돼서 지금 어린 자녀분 어머니신데 수행평가가 걱정이 돼서 지금 그냥 회화나 라이팅, 에세이 쓰는 학원으로 옮기려고 한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 재원생들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주관식. 요런 식인데 어떻게 됐냐면 일단 요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해석할 줄 알고 요 단어들을 이용해서 보통은 문장을 쓰라는 게 무슨 문장일 것 같아요, 어머니? 당연히 주제죠. 주제랑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고 이걸 이용해서 영작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아까 원장님이 키센텐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학원에서 저희가 키센텐스를 다 선별을 해줘요. 근데 그게 뭐겠어요? 주제랑 밀접한 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거 빨간색이네. 요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 다 맞을 줄 알았어요. 왜 이거 내가 다 찝어줬잖니. 그대로. 근데 그게 선생님들 눈에는 다 보여요. 이게 주제니까. 혹은 문법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럼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 사실 정해져 있어요. 이건 투투용법이거든요. 근데 이거 왜요? 그대로 나와. 그래서 키센텐스라고 해서 저희 학원에서는 주요 문장들을 다 선별해서 마지막에 그거 다 설명하고 암기시키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주관식은. 그다음에 어휘는 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제시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할 때까지 남아야 됩니다. 토요일도 부릅니다. 끝까지 통과해야 됩니다. 단어만큼은 저희가 타협이 없습니다. 병원 간다고 거짓말하지 마. 빨리 보고 가. 타협 없습니다.
단어는 지금 저희가 독해 단어랑 단어장 단어 두 가지 유형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올 때 일주일에 단어가 적진 않을 거예요. 단어장 단어가 못해도 한 120개씩일 거예요. 근데 물론 겹치겠죠? 근데 이걸 계속 외워야 되고요. 듣기는 가장 쉬운 영역이에요. 부담이 없고요. 사실 독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듣기가 돼요. 그래서 크게 듣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왜냐면 막 무슨 토익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테크닉이 그렇게 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주 1회 실시하고요. 난이도 조정반이 뭐냐면 2학년 친구들라도 너무 잘하면 저희가 3학년 모의고사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신 수업은 저희가 정규 수업은 탑반은 3시간씩 주 1회 반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신 수업은 무조건 다 모든 학교 다 주 2회로 변경해요. 왜냐하면 설명도 설명이지만 와서 친구들이 암기하고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재원생만 대상이고요. 그래서 내신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 추가 등록 아마 암기나 문제 확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친구들이 좀 수시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 친구는 백마고 친구인데 거의 일주일 내내 학원에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1학년은 그래도 본문 암기를 시키거든요. 1학기 때는. 그러니까 본문 암기가 그러면 적은 학교는 18개. 그다음에 많은 학교는 한 그래도 20몇 개가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암기 시험 보기가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쪼개서 한 개씩, 두 개씩 나눠서 매일매일 와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학원에는 진짜 맨날 오셔도 상관없어요. 선생님들 항상 상주해서 문제 더 필요한 거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 본인이 오면 올수록 더 좋아요. 방학 특강 제가 문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서술형 특강입니다. 고1 때 올라가서 처음 맞이하는 거잖아요. 주관식. 근데 저랑 한번 연습해보면 그래도 친구들이 많이 안도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특강 사실 준비했어요. 좀 이따가 서술형 특강 알려드릴게요. 캠퍼스 투어, 행사, 학원에서 친구들 약간 추억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좀 동영 해주기 위해서 행사하고 있는데요. 캠퍼스 투어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다 데리고 가서 했었어요. 참여하고 나면 친구들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왜 기획하게 됐냐면 이건 좀 이따 연결해서 설명해야 될 텐데 지금 학생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학생부를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관성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실 빨리 전공을 정한 친구가 유리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나는 간호사 될 거야. 한 예로 제 친구 조카가 그 친구는 나는 곧 죽어도 식품회사 들어갈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부를 다 식품회사 관련된 걸로 짠 거예요. 뭐 동아리든 뭐든 이런 걸 다 그렇게 짰겠죠. 그래서 사실 내신도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야 힘들겠다 조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 했는데 붙었더라고. 그래서 사실 일관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빨리 중학교 때부터 불가능하긴 한데 지금부터 빨리 진로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1순위이시죠. 그래서 그 취지로 저희가 잡배열을 해서 좀 직업 현지에 그 필드에 계신 분들 모셔서 친구들이랑 좀 대화하게 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군인도 오셨고 파일럿도 오셨고 게임 회사 인기 짱 많았어요. 게임 회사 이분이 능력자여가지고 기자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대기업에서 영업 담당이시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는 관심 그렇게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머니들 되게 의외로 관심 많아요. 질문 되게 적극적으로